네, 2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KOK 부동산학원 연회원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그 KOK 부동산학원 공식 카페에 들어오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이주왕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첫 번째 플러스 친구라는 이러한 웹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지가 나오고요. 바로 여기 참여하기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바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주왕 교수님의 공식 카페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 정규 회원님들께서는 아마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대로 콕스터디 계속 수강하고 계실 거고요. 이제 연회원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KOK 부동산학원 공식 카페는 연회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 첫 화면에 보면은 연회원 제도 안내라고 해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굉장히 강의가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연회원 대략적인 연회원 제도의 목적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실무 공유, 그리고 교수님께서 컨설팅이라든가 기타 수강생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연회원 과정을 제가 좀 간단하게 클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개변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확인설명서 작성법, 그 다음에 소액 투자라든가 토지 중개 실무, 그 다음에 상가 경매, 경매 낙찰 사례, 유체동산 경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무 과정까지 세무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1월 달에 진행하는 농지, 산지, 공장, 중개, 지구 단위 계획, 너무너무 과정들이 많아서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현재 지금 계속 우리는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회원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연회원 혹시나 이제 오늘 콕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최신의 부동산 트렌드를 가지고 또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연회원은 이제 오프라인 연회원과 온라인 연회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오신 분이 아닌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연회원들과 전혀 차별 없이 지역이라든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연회원반을 만들었고요. 온라인 연회원반 같은 경우는 1년 수강료가 저희가 69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KOK 부동산학원 연회원 과정을 계속 수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에 보면은 신청하기 버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명이라든가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양 인덕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나는 그냥 와서 듣겠다, 혹은 나는 인터넷으로 듣겠다, 교육의 내용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이렇게 기타 아이디, 그 다음에 거주지 적어주신 다음에 끝으로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이제 실장님께서 내일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많은 혜택이 드린다고, 오늘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까지 꼭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곧 이어서 2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방향을 좀 잡아 볼게요. 일단은 동해안 고성 양양 속초 삼척에서는 아파트 산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데 찍어주면 무조건 아파트 하면 아파트 사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이쪽을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는 교통에 대한 얘기를 보면 철도, 근데 어쨌거나 비슷하게 여기도 공항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 양양공항. 이건 좀 약하지만 철도, 그 다음에 항, 특히 항이 어항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그런 항이 되는 요런 데 지역들은 부동산 중에 토지 위주의 시장에 집중을 하세요. 특히 이 토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주도에서 땅값 오른, 바닷가 보이는 땅값 오른 데 다 지은 게 뭡니까? 거기 지은 게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잖아. 전망, 조명 따지고. 결국은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거쳐서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 딱 도착해서 1박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의 관광지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주도의 땅값이 올랐던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이 제주도는 너무 쇼타임으로 끝났잖아요. 제주도가 이런 관광지로 쇼타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반시설 공급이 고립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기, 수도 이런 것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발이 되면 난개발이 되고 전기, 수도, 쓰레기처 이런 게 도시가 감당을 못했어요. 제주도는 쓰레기를 배 타서 내보낸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청정지역인 제주도가 쓰레기를 불에 태운다. 안 되거든요. 천상 방법은 많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회수를 확 줄였거든요. 여기는 이 지역 동네는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기반시설 확충은 가능한데 원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경사도. 법은 여러분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랑 법을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랑 얘기가 다르게 나가요. 거기 그런데요. 그 다 좋은데 거기 이것 때문에 안 되면 깜짝깜짝 놀란 사람들이. 여러분 강원도 쪽은 우리나라가 동고서저라고 해서 동쪽이 높고 이쪽이 다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개발돼도 이런 데는 개발 안 되는 게 일반적 보편적 타당한 공법상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를 갖춰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완만한 땅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면 웬만하면 다 올라요. 뭔지 아시겠죠? 저희가 뭐 좀 특정한 일 때문에 저쪽 포항에 르메르라고 하는데 한번 초청돼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뭐 자동차 그 임원들이 하는 그 했던 독특한 스킨스쿠버 팀들까지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접대를 봤는데 바로 앞에 요트가 써 있어서 요트에서 그 스킨스쿠버 팀들이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막 직접 해산물을 잡아줘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죠? 직접 잡는 거 먹는 거. 회 바다 낚시도 좋은데 해산물을 들어 직접 들고 나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가면 그거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틀리더라고요. 아 좋았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우리나라 아까 지도 여기서 있었던 건데 여기서 있게 되는 얘기란 얘기죠. 무슨 이해되시죠? 뭐 어떤 이런 개념이죠. 바닷가에 서핑하고 이런 거는 절기가 짧아서 그게 많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우리나라 관문도시가 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토지가 개인들 관광형 타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펜션이나 민박집 지었는데 옆에 대단지 막 관광단지 막 크게 멤버드급 들어왔다. 걔들한테 밀린다고요. 제주는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얘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이쪽에는 제한적 조건이 맞다 보니까 대형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제한적 조건이 넓게 분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소규모 관광 상품을 집중해서 어느 정도 다원화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고성, 양양, 속초, 삼척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 보이는 쪽에 좀 개발이 가능한데 집을 몇 개라도 질 수 있는 이런 땅들 있잖아요. 경매 나올 때 싸게 받아두면 도로 조건 맞추고 이런 데는 다 돈 들 겁니다. 근데 될 수 있는 건 어쨌거나 바닷가 가까워서 보여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데가 아까도 말했지만 KTX 역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멀더라도 항에서 가깝고 이런 데가 이제 뭐 여러분 수산항 이런 데 있잖아요. 항, 관광 상포가 되는 항. 그러면 이런 데들에 대한 부동산들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상품화되는 걸 좀 찍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남양주, 이천, 여주, 광주 뭐 이쪽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이 수도권 동쪽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수도권 동쪽에서는 동서교통망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중요한 얘기죠. 그럼 동서교통망이 개통되고 이런 데서 많이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뭐냐면 수도권 동쪽이 동서교통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도권 동쪽이 여러 가지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입지론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선생님 쭉 들여 마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쭉 빨면서 저를 자꾸 쳐다보니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예, 예. 쭉 들어 마시고 수업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빨면서 계속 쳐다보니까 좀 부담이 돼요. 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전에 한번 여름에 좀 더울 때 에어컨 켜고 수업하는데 장난이 내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살게 좋아요 해서 아이스크림 쫙 나눠줬어요. 근데 진짜 그때 이후로는 아이스크림 절대 안 사요. 사람들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해요. 수업 들으면 다 이렇게 빨면서 쳐다보고 있어. 자, 그런데 드시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저 차가우니까 빨리도 못 먹어요, 이게. 그냥 어차피 수업하니까 이게 들고 있으면 녹으니까 이게 빨면 여성분들 특히. 자, 그런데 자, 웃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예.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에 대해서는 입지로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요즘 언제 느끼냐면 건대 행사 주기적으로 하면 꼭 코바코에서 하는데 저는 토요일날 갔다 일요일날 오는데 일요일날 2시까지 수업이잖아요. 그럼 2시까지 와야 되는데 거기서 10시, 11시 출발을 해도 2시까지 못 와요. 이 도로 가니까 삥 돌아왔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딱 40분이면 와요. 이렇게 넘어와서 제2용동 타고 북양도로 바로니까 이 입지가 그렇게 좋아진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옛날에 그 양평 쪽에 대한 그 시간거리, 교통거리, 의식거리는 굉장히 멀었잖아요.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근데 지금 그 물리적 거리에 가깝게 어떻게 해요? 시간거리, 의식거리, 교통거리가 줄었으니까 입지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지관계가 바뀔 때 문제가 뭐냐면 해당 필지 행위자한이 무서워요. 해당 필지 행위자한이 무서운데 이 물에 관련된 행위자한 때문에 수질 오염 총량제가 있고 남한강, 북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해당 동쪽에 있는 이 지자체들은 물의 오염 농도를 낮출 때는 개발권을 부여받지만 물의 오염 농도를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는 개발권이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를 먹어서 예산도 깎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을 투자할 때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부담을 지는 지자체는 피해야 돼요. 수질오염 총량제의 부담을 받지 않고 훨씬 좀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물에 관련된 것은 하나 얘기할까요? 대한민국에서요. 수도권 쪽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거의 부동산에 대한 걸 좌지우지한다. 맞죠? 수도권 동쪽은 아니에요. 수도권 동쪽은 환경부가 더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뭐 좀 중앙부처에 계신 조금 고급 중견 간부 되시면 어떻게 우연히 하게 뭐 교육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미팅을 했는데 얘기하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느 지역은 이렇게 됐지만 같은 했던 무슨 면인데 어느 쪽은 물이 비가 내리면 절로 빠지고 어느 쪽은 일로 빠지니까 일로 빠지는 데는 이렇게 개발이 되지만 절로 빠지면 개발이 안 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일반인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 처음 봤네요. 그분이 환경부 공무원이에요. 일반인 그거 못 보거든요. 똑같은 용도 지역에 똑같은 면에 똑같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도로 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린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거기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이 일로 빠지나 절로 빠지나는 그 개발의 여지가 천지 차이예요. 당장 여러분 이해를 하나 듣고 싶으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인덕원 사거리에서 과천 쪽으로 향해서 즉 사당 쪽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고갯길에 군부대 고갯길이 있어요. 요 위에 보면 여기 인덕원 사거리에서 거기서 비가 내릴 때 비가 딱 내릴 때 거기 있는 언덕길에서 비가 내린 건 절로 양재천으로 빠져요. 근데 비가 딱 1m만 이쪽으로 내리면 이 비는 하계천으로 빠져요. 그러면 빗물이 빠지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개발에 관련된 협의체제 지자체가 다 달라요. 방식이 달라져요. 똑같은 땅 여기를 도시개발사업한다, 택지개발사업한다, 지역주택조합 허가내준다. 절차 루트의 그 시뮬레이션의 서클 코스가 달라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도권 동쪽의 개발은
이제 이거죠. 와, 동쪽 뜬데 막 가서 무작위로 상사면 둘이 가서 샀어요. A는 여기 사고 B는 여기 샀는데 딱 경계로 물이 일로 빠지고 일로 빠져요. 여기는 한강으로 빠져요. 여기는 저쪽에 서쪽, 저쪽, 저 평택 쪽으로 빠져요. 그럼 여기는 개발이 쉬워요.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땅값이 똑같이 50만 원 주고 똑같이 샀어요. 둘이 되게 친해요. 여자분 두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창이에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땅은 500대고 이 땅은 10년째 계속 50만 원이에요. 여기 10년째 500 됐어요. 둘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래 전화 따라오니까 아니 안 하는데 짜증 딱 그래 왜 이랬더니 아니 팔기 싫은데 자꾸 전화 죽겠어 짜증나. 이 사람은 너 때문에 더 짜증나 이렇게 돼 이제. 둘은 영원히 이제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자리매김을 하더라도 수도권 동쪽은 물판이에요. 물판. 물의 흐름, 물의 세기 이걸 보고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등이 뜬다 하더라도 뜨는데 다 뜨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막 눈 감고 찍으면 돼. 물건 나서 계약서 쓰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종류의 물건이냐. 같은 토지를 볼 때도 어느 바닥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못 끝나요. 집에 못 끝나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드시는 분들이 우리 연애원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지역 분석하게 되고 뭐 공법적 개념의 법규로도 보고 그럼 그런 얘기를 보다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개념 환경부 고시에 대해서 이런 배정판에 대한 얘기 배정된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 동쪽에 이천이면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여기면 광주면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용인이면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걸 배워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배우면 거기서 이제 용의 얼굴 그림에 눈을 딱 찍는 거죠. 보세요. 제가 용 그림 멋있게 그려볼까요? 멧돼지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이렇게 됐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눈을 딱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마지막 가름질이 안 되면 전반적 대세는 맞아도 같은 자리 가서 누구는 엎어지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금이환영하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아까 말했는데 여기는 막 올라서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안 올라야 돼요. 안 올라오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좋은 약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운동 많이 해서 오래 살면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면이 막 높아지면 육지가 줄잖아요. 그러면 제한된 육지를 다 써야 되니까 아무데나 다 개발시켜 주겠지. 그때까지 버텨야 돼. 해수면이 한 30m 올릴 때까지. 그러면 뭐 변화가 있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도권 동쪽 자연보전 권역에서 있게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느 지역 뜬다. 이런 건 막연한 얘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 떠서 갈 때는 뭐를 고르고 뭐는 조심해야 돼.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저쪽에 고성, 북한을 내다보고 강화,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 그 다음에 파주 여기는 이제 동서가 벌어졌죠. 강화에서 다리 건너면 개성공단 이해되죠? 김포에서 마주보면 개성공단 파주에서 넘어가면 개성공단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고성이 있다면 고성은 넘어가면 북한에 근데 이제 사실 고성은 북한의 관광지로 금강산까지는 가지만 그거는 이제 그 뒤로 가서 흥남부도 가다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열차 타면 어디서 내리겠어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리고 그 다음 또 가면 어떻게 해요? 러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고성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랑 연결되면 이쪽이랑 가가지고 이제 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고성에서 어떤 체류를 하면서 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만한 관광지가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인천공항 같은 데는 사람들이 거기서 1박 체류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열차의 성향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차는 비행기는 시간 맞춰 딱 가서 타고 가기 바쁘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루 1박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열차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거기가 관광지가 되면 사람들이 좀 여유있게 놀아요. 그 차이점 아세요? 비행기가 공항에 있다. 공항 주변에다 모텔하고 이런 데 관광지가 되면 여기 숙박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열차가 있다. 그럼 열차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 이런 데는 숙박 손님이 많아요. 차이점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예? 뭔가 얘기를 하려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비행기는 놀다 시간 딱 못 맞추면 며칠을 엎어져야 돼요. 기차는 놀다 엎어지면 한두 시간 뒤에 다시 기차가 있잖아요. 그 분이 이해되죠? 또 하나, 비행기는 돌발 상황에서는 비행기가 못 뜨는 현상이 있잖아요. 기차는 웬만하면 전천후예요. 비행기랑 배의 차이점, 기차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런 거죠. 태풍 온다.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잖아요. 태풍 온다. 광명에서 기차 안 뜰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체류형 어떤 이 관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관광지 만들면 그 모텔에서 몇 명이잖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행기 기장들이잖아요. 기장들.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점이라고요. 그럼 비행기 기장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관광하고 돈 쓸까요? 피곤해서 계속 자다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호텔도 좀 자고 가는 사람이 뭐 맥주도 까먹고 뭐 해야 되는데 기장에 자고 나가면 기본 옵션 물통 2개 중에 하나밖에 안 먹는데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기차니까 그 밑으로 있는 4개, 요 빅5가 아까 말한 이런 데서 블로그나 마케팅하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에 그런 게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성, 강화, 파주, 김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강화, 김포, 파주라는 데가 북한을 앞두고서 자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 뭐가 또 등장하냐면 제2 외곽 순환도로랑 맞물려요. 제2 외곽 순환도로가 맞물리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화, 김포, 파주가 그러면 북한을 내다보고 좋은 데가 어딘데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때 거기 어디야? 이게 중요했잖아요. 이제 약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김포, 파주, 강화라고 하는 데는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한 시가와 예정용지 개념을 지금은 지구 단위 총량제로 해서 너희들이 들어와 봐. 그리고 지구 단위 총량제의 큰 윤곽을 해당 지역 지자체의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시요. 어디가 중요해? 맞아요. 그럼 그 어디라는 데를 찍어서 보면 어디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저도 이제 들으니까 헷갈려.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는 XX가 만나면 여자가 되고 XY가 만나면 남자가 된댔잖아요. 그죠? 만나는 최초 순간부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한방 쪽에서 얘기 들으니까 그게 아니래요. 딱 됐을 때 세포 분열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XX가 되거나 XY가 되는 거래요. 무슨 이해되죠? 남녀에 대한 수정이 딱 일어날 때 얘가 남자 여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분열 과정에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최초부터 정해진 데가 무조건 개발되는 시는 끝났다고요. 여러 개지 개발 후보지에서 해당 지자체가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걸 다 나눠놔요. 그 나누는 판에 따라서 지주 공동이든 디벨로퍼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구 단위 입안에서 이 동네는 하나의 지구로 해서 이렇게 개발할래 이런 지구 단위 입안 제한이 먹기 위해서 거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구지 5군데 구지가 딱 개발되고 나니까 총량이 찼다고요. 배식이 끝났다고요. 나머지는 어디엔 들어왔지만 어떻게 한다는 진행 절차에서 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예전에 입지로는 되게 중요했어요. 어디 찍으면 그 자리가 탁탁탁 신도시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교신도시, 광교신도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예정률의 개념, 자연녹지를 만들고 개발 후보지를 해서 행위자를 엄격히 하고 개발을 억제한 거, 이래서 수용이 편했던 거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거 꼭 못 사는 나라랑 똑같아요. 못 사는 나라가 잘 살려면 부모 중에 딱 이러죠.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얘는 공부 잘해. 그러면 자식이 5이 얘는 공부시켜 대학도 보내고. 이해되죠? 나머지 4놈은 학교 가면 일로와. 괭이 주고 밭에 가서 밭 갈고 농사짓기예요. 넷은 그러니까 농사짓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사법고시에서 개천에서 용남 개가 집안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어디 시절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자식이 5은 요즘 낳지도 않다 하겠는데 그냥 예를 들게 무리한 예지만 5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고만고만 열심히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2놈 정도까지 밀어주겠다 이러면 뭐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 막 할 때까지 밀어주잖아요. 나머지 대학 나와서 그냥 취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총량 끝났다 이거 개념이 그런 개념인지 약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애들이 하나라 모르겠죠? 다시요. 옛날에는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청와대였어요. 무조건 외무부였어요. 왜? 없으니까 찍어놓고 그럼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갔다 온 놈 많아요. 그러면 많은데 100명이면 100명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갔다 온 놈 있으면 100명이 후보자예요. 그러면 걔들이 어디 찍혀있는 애들이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10명 이런 쪽에서 골라 딱 고르면 10명은 딱 들어오면 나머지 90명은 아웃. 떨거지. 이해되세요? 그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이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발 후보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런 개념의 흐름을 잡고 약간 빠른 어떻게 판단력을 갖고 좀 이렇게 유기적인 질서 속에서 여러분이 투자 유연성을 가져야지. 옛날에 묻지마 투자 제대로 찍었어. 어디 들어가 기다리면 돼. 땅은 오래 두고 투자해야 된다. 오래 두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오래 두면 계속 오래 더 줘요. 이해되죠? 오래 두면 좋은 게 아니라 오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두지 않는 몇 명이 모여서 지구단 입안 만들어 흔들어서 우리가 먼저 한다. 자리를 찾아가면 걔들 끝 우리는 아웃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유학 갔다 오면 가만히 있어도 청와대에서 모셔가요. 지금 유학 갔다 와서 모셔가지고 기다리면 나만 바보 돼요. 가서 로비하고 선배랑 술도 먹고 나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놈들이 뽑혀가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좋고 안 되는 분들은 엊그저께 일산 가서 만나니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헬스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듣고 있으면 열받는다고 자기 얘기 같아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거 등록하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시간 쓰지 말고 운동하세요. 헬스 가서. 그래서 막 몸을 굳세게 키워서 뭐 번쩍번쩍 날르고 그게 더 나 그 얘기가 아이 교수님 헬스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교수님 동영상 듣는데 그 헬스 얘기 나오면 내 얘기 같아서 열받는다. 아무튼 얘기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 대한 2019년도에 대한 어떤 큰 윤곽의 거시적인 변화가 있을지 보는데 그런 데가 변화되는 어떤 방식론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이런 어떤 지구단위 총량제, 성장 관리 방안, 그 다음에 예정용지 배정 이런 거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업도 있고 공법적 수업이나 지구단위 이런 거에 대한 수업 연회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걸 보시면 그쪽에서 이런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본계획 보고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우리 동네가 인천 쪽이야, 김포나 파주 쪽이야, 고향이야. 그럼 그분들은 이쪽에 대해서는 그거 딱 보시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이제 딱 공부한 내용 갖고 이렇게 보면 지도 보고 지자체 가서 몇 마디 얘기를 하면 대화가 돼요. 될 자리다, 안 될 자리다. 될 자리지만 확률이 지금 앞에서 많이 뺏기고 있어서 여기는 거의 몇 개 안 남고 바닥에 차간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해되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요즘 외부로 강의 갈 때 전철을 많이 타 시간을 줄여서 하니까. 근데 제가 요즘은 전철 타면 뭐를 하냐면 이 좀 앉아서 듣는 걸 많이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핸드폰 듣잖아요. 듣는데 서 있으면 걸리고 하니까 이게 내리는 사람 부딪히고 가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꼭 앉으려고 해요. 그럼 변화가 생겼어요. 전철을 딱 길 때 어중간하게 딱 보고 쫙 갈 때 눈이 되게 쫙 보다 보니 조실에 사람이 많다면 쫙 가는 속도도 뛰어요. 쏙 들어가면 자리가 많으니까 안전하게 높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해되죠? 자리 보고 살 때 빈자리 많은가 보고 들어가라고요. 이해되세요? 있긴 있는데 자리 다 찾는데 보면 들어가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되시죠?
근데 내가 태생이 대전 사람이라 서울 사람 못 당해요. 서울 사람들 진짜 빨라요. 자리 딱 맞죠? 앉으려 딱 하면 휙 딱 앉아 이렇게. 특히 아주머님들. 그분이 뛰었느냐? 안 뛰었어요. 걸어서 하는데 그렇게 빨리 그분이 나 어디서 나타나 뭘 없었거든요. 딱 일어나고 딱 했는데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전에는 세 자리가 있어서 아주머니 와서 탁 갔길래 됐다 앉으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대로 할게요. 탁 자리 또 이렇게 쓰고 이 얘기 지금 왜 하는지 아시죠? 예, 지하철 자리 얘기만 기억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 자리가 이런 게 있어서 맞다고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는 데는 끝난 거예요. 총량제 끝나면 파티가 끝난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모든 지자체 공통분모예요. 서울 경기권역 외곽에 모든 지자체 공통분모인데 일단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텅 비어있다 어느 순간에 확 찰 거예요. 언제? 남과 북한의 그런 통일의 무드가 좋아지고 뭔가 개성공단 막 된다. 물론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반반이지만 가는 쪽이 좀 높아지는 게 보여요. 분명히 역대 정권에서 반반 됐으면 많이 된 거예요. 북한이랑은. 문제 이해되죠? 북한 같은 정권이랑 반반으로 보인다면 많이 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렇게 갈 때 일순간에 여기는 3년에서 5년 이내 확 일순간에 가치가 다 변할 거예요. 문제 이해되죠? 예. 왜냐하면 남과 북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북쪽에 가서 기업해보려는 사람 많아요. 왜? 저가 인건비가 있죠? 물건의 판로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차 태워서 보내면 중국이라는데 무역이 쉽잖아요. 지금 중국이라는 무역이 보세요. 배나 비행기보다 기차가 더 빨라요. 배, 비행기 선적해서 보내서 내려서 또 물건 푸는 시간보다 기차는 뭐가 돼도 무조건 고잖아요. 꾸준히 가잖아요. 수시로 가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아주 그런 건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럴 때 이 주변에 일자리는 거기 가서 해도 잠자리는 거기서 못해. 불안해서. 가족들 여기다 두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 여자분 좋아요. 여자분 아저씨가 북한으로 가서 사업해서 돈 잘 벌어요. 야 우리 이제 북한 출퇴근이니까 개성 가서 애들이랑 살자. 갈까요? 이사 안 가요. 이해되죠? 남자분도 맨날 개성 가서 일주일 있다 주말만 오는데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너 따라 가서 개성에서 살래 이러면 남자 뭐래요? 그게 아니야.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자리들이 이 자리니까.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도안이면 뭐로 갈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 이제 밑그림에 대한 우리가 왜 연애연에 그 수많은 공법을 배워야 되느냐? 누구는 그래요. 공법 어려운데 못 배우냐? 우리랑 상관없다. 아니에요. 마지막 이런 큰 입체적 그림에 마지막에 딱 들어가 스며들 때 최종적 의사결정은 한 끗 차이 결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우리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아파트 사업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 중개업자는 내려간다, 전문가는 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업공유에서 요즘 거래한다니까 내려갈 걸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비수도권 얘기 말고 수도권에서 아파트값 내려간다? 오른다? 올라요. 오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들어오려면 얘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빨라도 5년, 늦으면 20년 가요. 그러면 그때 는다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여러분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한번 등산을 갔어요. 저쪽 교수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꼭 다 등산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면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통을 막 메고 올라가요. 먹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딱 물통을 2개를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막 먹으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는 또 목마를까 봐 아끼면서 올라가는데 딱 도착하니까 거기 신입생 하나가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 물통을 이렇게 이렇게 뭐죠? 1.5 큰 물통 있잖아요. 생수. 그거를 이렇게 해서 20개 통을 이렇게 2박스를 해서 4명이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에이씨,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으면 내가 안 먹어도 되는데. 그죠? 예. 그게 있다면 여기서 안 먹어요. 뭔지 아시죠? 그런데 정말 올라가는데 거기 그런 게 없다면 여기서 물통 5개씩이라 들고 올라가요, 이제. 지금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시죠? 공급량이 많으면 여기서 굳이 안 챙겨도 돼요.
근데 없다는 걸 알면 미리 챙기잖아요. 지금은 들어온다는 게 있지만 너무 요원한 얘기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재개발, 재건축 연차적으로 계속 더 해야 돼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일정 조건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뭡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유예했다가 재작년에 이제 마지막 유예기간 끝난다 해서 작년에 엄청 재건축에 대한 처리가 많았어요. 이해되죠? 얘들이 이제 부시잖아요. 이게 다 지어지려면 적어도 2, 3년은 그래도 더 있어야 돼요. 정리되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연체적 사업이 부실해지면 집이 한시로 부서져 더 부족해요. 수도권은 그 현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가는데 다만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급을 억제하고 나서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니까 많이 못 살 거다. 이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요만큼 있어서 여기가 100개가 있는데 이거 살려는 애들이 지금 현재 1만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가 어디냐면 강남. 그런데 대출을 규제했더니 지불 능력 떨어진 사람이 딱 떨궈져 나가요. 얼마가 떨궈져 나가느냐? 5천. 이해되죠? 예. 나머지 5천 있는데 세금을 중과한다니까 부담된다고 또 딱 떨궈져 나가요. 절반인 또 2,500이 떨궈져 나가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나머지 2,500이 남아 있어요. 여기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내리게 하려면 여기서 다시 2,400을 추려내려면 이거 추리다 보면 이제 위에서는 곡소리 나요.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추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넓히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넓히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비율로 볼 때 집값이 내려온다? 안 내려와요. 정리되죠? 죄송합니다. 맞아요. 내려온다? 쉽게 안 내려요. 못 내려옵니다. 아직까지는 강남에 재건축한다. 그럼 이번에 재건축단지에 250세대 신규 분양이 있다. 미어 터져요. 현찰 질릴 사람 강남에 아직 많아요. 이해되죠? 우리 같은 서민은 3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어디가 3억 있어? 뭐가지가 넘어가죠? 강남에서 누가 3억 있어? 왜 저래 이래요. 30억 넣고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내려올까요? 어려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강북은요? 강북은 똑같이 있어서 막 하니까 숨에 죽어서 이제 거의 잡힐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럼 달나라로 이민 가요? 지방으로 가요? 외국으로 이민 가요? 몰려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강북은 얘들이 채워요. 그럼 강북에서도 이제 얘들한테 이들이 오면서 높아지니까 대출 규제하고 하니까 대출 막 아파트 5억 대출인데 기간 끝났어. 2억 갚어. 못 갚죠. 못 갚는 사람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그럼 얘들이 와서 또 사요. 강남에 있던 중산층들이 강북을 점령해요. 새로운 강자로서. 그러면 이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북 우리 이 동네 과천 이사 와요. 과천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에서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얘들이 어디로 가요? 의왕이나 청계로 가요. 안양으로 가요.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가요? 안양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은 또 군포로 가요. 군포로 있는 애들이 어디로 가요? 호메실로 가요. 없는 서민들만 더 밀어내는 거예요. 집값은 안 내리고.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내리겠지만 약간 내리겠죠. 다만 이런 건 의미가 있죠. 1년이면 막 3억씩 뛰는 게 1,000만 원 내렸다.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죠. 통계학의 장난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왜? 실제로 3억 올라서 2천만 원 내렸다.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증가율이 막 급등하다 갑자기 2천만 원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게 이제 통계학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사람의 인지력을 바꿔놔요. 이해돼요? 저는 역대 정권에서 통계청장을 바꾼 적은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장 경질시켜서 바꿨어요. 역사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는 함부로 안 해요. 옆에 사관들이 거기 기록하고 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관들도 여기서 뭐 간언하면 안 돼요. 걔들은 투명인간이에요. 아침 조회도 누가 무슨 얘기다 다 적는 거예요. 왕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역대 왕 중에 딱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질서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영조.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사도세자 가둬서 죽일 때. 사관도 이러면 안 된다. 너무 급하니까 사관이 이러면 안 된다 얘기까지 했어요. 넌 이런 거 기재하지 마 이렇게 했었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역대 정권 그 살벌한 군부 때도 통계청장을 바꾼 적은 없어요. 잘 생각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네, 일단 뭐 그건 뭐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은 어때요? 쉽게 안 내려가요. 결국 가격을 지키는 강보업 현상까지 갈지 몰라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집을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세요. 무조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정부 끝날 때쯤 얼른 파세요. 그때는 내려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 이 정부 끝나고 공급이 늘 거고 이 정부 끝날 때쯤 여태까지 쓴 무슨 주택 임대사업자 뭐 이런 거 바꾸고 막 하면 팔아도 돼? 세금 안 받을게. 그럼 막 내놓을 때쯤 되면 팔릴 겁니다. 그럼 값 떨어질 거예요. 재정사 필요 없고 재건축 팡팡해. 막 이러면 또 할 것 같고. 너무 현 정부에 대한 안티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마이크 잘 나오죠? 저는 그냥 제가 보고 판다는 걸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누구 말이 맞나는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괜히 또 뭐 내가 그래서 네가 뭐 다 올려놨다 이런 소리 듣기가 무서워요. 내가 올린 건 아니. 나는 집 같은 거 강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마이크가 왜 이러죠? 저쪽 마이크 들리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요번 연회원들 요번 강의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역대까지 제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2015년도 오픈한 이후 토지거래 강의를 안 했어요. 옛날에 했지만 안 한 이유 종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있던 박근혜나 MB 정부 때는 토지거래를 규제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만짝 거렸기 때문에 부동산의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되면 지정된 내용에서 다시 지가의 급등 현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허가구역에 대한 거래 규제 내용도 봐야 돼요. 이건 중개업자들한테도 중요하니까 중개업자들을 위한 강의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개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될 때 땅값이 오르는 적들이 있어요. 어디가 오르느냐? 그 언저리의 일정 조건의 대항들은 다 올라요.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 논리가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동네 분위기는 앞으로 뭔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바닷가 마을에 1년에 땅 한 2개 거래될까 말까. 그 거래되는 것도 한 명은 죽어서 상속으로 거래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명은 어렸을 때 이 마을 떠나서 서울에서 돈 많은 버는 애가 고향으로 귀농해서 늙그맣게 수구초심이라 여기서 살다 죽을래 해서 집 사고 땅 살 때 좀 거래되고. 그런 동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또라이예요. 또라이. 이해되죠? 일단 지정됐다는 얘기는 여기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기 전방위적으로 넓게 지정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건 헌법의 취지에 안 맞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맞춰서 지정이 됐다면 지정된 인접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권역에 자유거래가 되잖아요. 여기서 못한 사람들이 다 일로 몰리게 돼 있다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됐고 지정된 이유 그 사회 주변 지역들이 어떤 개념이냐? 그럼 그런데 어느 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학습되는 거죠. 이런데 지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미 알아요. 제가 예전에 원삼에 어디 뭐 군부대가 좀 행위장이 센데 그게 해제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땅을 살 때 행위전이 세고 땅값이 싸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고 해제되면 돈 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땅을 딱 샀는데 그때 내가 땅 사고서 딱 2개가 좀 문제가 됐어요. 하나가 뭐냐?
그때 비사업용 토지제도가 등장하면서 이것도 똑같죠? 비사업용 토지제도 강화됐어요. 이제 이것도 노무현 문재인 때 똑같아. 이것까지도 비사업용 토지 때 생기고 강화되는 것까지. 그때 비사업용 토지 만들고 지금 또 강화돼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내가 못 팔아요. 못 파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못 파는데 남사 이동 쪽이 토지거래 허가가 지연돼서 못 사니까 나는 못 팔아서 토지 살래도 공급이 없죠. 이해되죠? 한 2년 있다 팔려니까 비사업용 토지라 팔면 국가가 다 가져가요. 세금으로. 못 파니까 땅을 다 그래서 못 파는데 남사 이동이 어떻게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못 사니까 바로 있는 원삼, 배감 쪽으로 땅 살려고 다 몰려들어요. 사람들은 살려고 몰려드는데 정작 가진 사람들은 못 팔잖아요. 땅값은 이제 오를 차례예요. 제 얘기 맞지 않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기사 보면 똑같다. 날짜 지우고 금액만 지우면 어떤 위치의 구체적인 얘기면 또 지우면 대체적 분위기 똑같다. 그때 있었던 거 지금 읽어보면 지금 돈 못 보면 쪼다다 쪼다 그 얘기 하잖아요. 다 보여주고 시험 문제 보여주고 탑지 보여주고 풀어라도 틀리는 애는 쪼다잖아. 하긴 예전에 강의 중개사 강의할 때 보면 이때라 다 알려주고 내가 진짜 점수가 너무 안 나서 무리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딱 아침에 가니까 이따 내일 볼 모의고사 있길래 쫙 읽어보고 강의할 때 막 그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 그렇게 강조 막 빨간 칠을 하면서 막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다 틀리대. 그게 세라비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까? 내 인생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해야 되고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3기 신도시 가는 토지 방향이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외곽순환도로의 요 지역들마다 인터체인지가 나면 이 인터체인지별로 인근의 지가가 급등할 지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왜? 해당 지역 도시기본계획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터체인지 할 때 도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여기가 인터체인지 났다. 그러면 이 주변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리별로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지역이 이런 식으로 동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올려요. 이런 식으로 올라요. 왜 그러느냐? 도시기본계획에 여기를 개발시키고 그 사이에 어떻게 도로기본계획으로 도로를 내는 게 있고 도로 나는 쪽이고 도로 나는 쪽에 보니까 기본계획에 시가지가 있고 이해되세요? 다시요. 내가 여기 인터체인지가 났다. 그 옆에 2km 주변에 땅 샀다. 막 어때요? 막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막 많이 물어봐요. 인터체인지 났는데 교수님 내 땅 어때요? 물어보고 이렇게 보면 에휴 이 생각 들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해당 지역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은 이 지역을 찍었고 그럼 여기 인터체인지 기준에 어떤 작은 도로들 중에 인터체인지가 났는데 도로를 그대로 두면 이 인터체인지부터 차가 못 빠져나가니까 병목현상으로 외곽, 제2외곽이 다 밀리잖아요. 그럼 뭐 외곽 순환이에요. 외곽 정체도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쭉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노선을 정해요. 이게 도로기본계획에 나와요. 그리고 도로기본계획과 거기 있는 도시기본계획, 도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딱 보면 외곽도로 주변에다 어디에다 땅 사면 되는데 이게 딱 공시가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별도로 다음 주 월, 화, 수에 수업을 잡았으니까 이 도시기본계획 여러분 그거 꼭 수업 들으세요. 될 수 있으면 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어디 땅 사야 되는가. 이거는 워낙 자료를 저희 회사도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취합을 하고 조사를 많이 했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연회원 전반이 아니라 별도 유료 강의 가기를 하니까 들으세요. 하나 그냥 더 얘기할게요. 별도로 해서 비싸서 안 들을래. 39만 비싸서 안 들을래. 그 사람도 쪼다예요. 아니 이 수업을 들으면 3,900 벌어도 쪼다인데 3억 4억을 버는 거가 보이는 수 있는데 39만 아까워서 안 듣겠다. 그 쪼다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됐으면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못 듣는다.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됐으면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그 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방송 도중에 강의 도중에 잠깐 끊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다 이주환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 플러스 친구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페이지 친구를 한 번 더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 저희 이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플러스 친구 페이지고요. 뭐 친구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로 바로 가겠다 하시면 바로 이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본카페인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나오고요. 우측에 보면은 2019년 KOK 신년특강 공원조성 특례사업 해서,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 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된 간단한 한 30분 정도의 동영상을 별도로 또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관련된 내용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동영상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정규과정 신청하기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저희 그 KOK 부동산학원 카페는 연회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69만원의 수강료, 그 다음에 연회원 같은 경우는 39만원의 수강료로 요번에 총 1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1월 21일, 1월 28일 이렇게 매주 월요일 3주차 과정으로 공원조성 특례사업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평택 용인 도시기본계획 2035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규과정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는欄이 나옵니다. 성명, 연락처, 그리고 내가 지금 네이버 이주환 교수님의 카페 회원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연회원이다, 공법사관원을 수강하고 있다 하시면은 이 부분 체크. 아니, 난 처음 듣고 일반 회원이다, 이 강의만, 해당 강의만 관심이 있다 하시면, 자, 이 일반 회원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좌번호 순으로 이제 선착순 30명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하기 누르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는 분이 많으면 제가 별도로 해서라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별도로 따로 이렇게, 동영상이 아니라 유료로 이렇게 따로따로 듣기라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이건 들으세요. 제2외곽순환도로는 가장 황금 목걸이, 이렇게 황금대디라는데 황금 목걸이. 근데 목걸이에 이 구슬이 모양이 다 달라. 동그란 게 아니라 이쪽에는 절로 해서 세목걸이고, 이쪽은 어떻게 동그랗고, 이쪽은 이쪽으로 네모났고. 왜? 해당 지역 지자체 도시기본계획과 그 지역 꼬라지 용도적 배정이 그래요. 도로 기본계획으로 밀어내는 데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1년 넘게 연구한 거를 몇 번 해보려고 하다 이 연구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신이 없어서 강의를 줄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완판을 했으니까 보시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개념들, 이런 데가 이제 수용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용지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은 우리 아까 뭐를 봤냐면 공시지가 현실화 봤죠.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세금 많이 걷는다고 했는데 국가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요. 공시지가 올리면 표준지 공시가도 같이 오르니까 보상가도 올라야 돼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가 보상 황금기였어요. 역대 어느 정권도 그렇게 보상금 많이 준 적이 없어요. 왜? 세금 많이 걷으려고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니까 공시지가 오르니까 보상가가 오르잖아요. 제주도에 저 5만원짜리 땅에 50만원씩 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수용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지 보상에 대한 것들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것도 별도 강의 구성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연회원 들으신 분들 그거 다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2019년 보상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참 저도 애매해요. 긴지 아닌지, 적인지 악군인지. 웬만한 거에 대한 통찰력을 내가 딱 벗어나지 않는데, 도시 재생사업 시대다 해서 저도 이거 정초부터 많이 떠들었어요. 빈지 및 소규모 정비법 시대다 많이 떠들었는데, 일단 도시 재생사업은 저가의 물건이 고가로 되는 하나의 과정은 많은데, 이거는 원래 거주 원주민에 맞는 투자 같아요. 투자자가 나타나서 한번 불리고 다시 불리기에는 최종적 물건의 판이 너무 얇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요즘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 여기 인터넷에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그런 거 얘기하면 또 거기 가면 올라가면 또 막 내가 올려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어디 막 신도시만한 규모, 엄청난 규모의 그 세대가 들은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많이 공급되니까 너무 공급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그런 데는 나중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라도 500세대가 좋다, 3000세대가 좋다? 3000세대예요. 이해되죠? 근데 도시재생사업은 끼껏해야 지들끼리 작은 사업해서 아파트 지면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많이 져야 25개 뭐 이래요. 나홀로 아파트 한 동이죠. 그러니까 그게 빌라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하는 사는 사람이 아파트 하는 거 사는 거는 그 개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해서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순간 이때부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왜요? 내가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이득이 남아야 되면 지어진 아파트가 엄청 높게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게 그렇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한 사업체들이 뭐 조그만 중형업체들이 와서 하겠어요? 이거 해보면 뭐 여러분 뭐 무슨 현대건설 뭐 이러면 들어오는데 현대건설 자세히 보니까 현대건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지은 데들 뭐 인기 있겠어요 그게 그럼 진짜 현대산업개발이 저런 데서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단지 적지 이름 없는 아파트 되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도생사업에 대해서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낮게 평가하는 기준이 그 얘기예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이렇게 근데도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뜬다 해서 여러분이 투자 시작하면 안 떠요. 그럼 내가 틀려요. 안 뜬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중간 이상은 해요. 왜? 그저 원주민들끼리 지들끼리 토록토록 해서 그냥 뭐 빌라 1억 5천짜리 있었는데 부시고 그래도 뭐 아파트 한 동이라도 살만하게 됐다. 그럼 뭐 서로 그런 건 좋은 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투자 가치의 접근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예스하우스 뭐 전윤 대표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런 개념 잡는데 그 친구도 중간에 만들어서 LH 쪽에 넘기면 LH에서 이런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돈 되면 이해되세요? 저희가 저희 쪽 뭐 아파트 만드는 부지 자연녹지 일반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해도 돈 되니까 막 서로 사겠다고 오면 우리가 안 팔아요. 왜? 돈 되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어서 마지막 최종이익 먹겠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그것도 돈 되면 최종이익 먹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LH나 이런 데 SH나 서울 경기도에서 던지겠다. 그럼 걔들은 복지 사업이 안 넘어도 하는 거죠. 집 개선하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컨셉 잡아서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 속에는 어떤 최종적 모델에서는 약간 갸우뚱한다는 느낌이 더 드는 느낌이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뭐 하면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쳐서 만들어서 빨리 파세요. 이러잖아. 가게 딱 해서 인테리어에서 막 장사 잘 돼. 한 3개월 돼서 잘 돼. 내가 가서 쭉 분석하더니 빨리 파세요. 5분발입니다 이거. 그럼 얼른 팔아야죠. 이해되세요? 여기 엄청 잘 돼. 이건 2년 후에는 피가 더 올라. 여긴 상권 더 살아. 팔지 말고 더 하세요. 얘기하겠죠. 그 얘기 뭔지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다시 한번 헬스 얘기할까요? 그 사람 헬스 가서 오래 해야 돼요. 3개월 하고 나오사라고 안 해요. 오래 난 밥 먹는데 헬스 얘기 좀 하시면 저 일산에 수업 갔었거든요. 일산에 수업 끝났는데 옛날 수강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심 산다고 해서 현재 거기서 또 8년 전 수강생 또 여기 사관원 제자를 만났어요. 이번에 그분이랑 이렇게 셋이 식사하는데 이분이 교수님 그 헬스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헬스 얘기했어. 나 무슨 소리가 있어. 내가 언제 헬스 얘기를 왜 하냐. 나 헬스 얘기 안 한다 했더니 왜 수업 듣다가 왜 이거 모르면 헬스 가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듣고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같다고. 예? 지금도 듣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런 것들이 2019년 이후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 얘기할게요. 남들처럼 막연하게 2019년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런 포괄적인 얘기 안 해요. 딱 찍어서 뭐고 그 끝에 뭐다. 근데 그 최종적 제에서는 뭐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후속적인 미시적 공부에 대한 거는 뭐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애원 듣거나 수업 듣는 분들은 거의 다 차곡차곡 연도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배워서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변화, 프레임 질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다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확률을 자신합니다. 이 얘기들은. 이거 외에 나머지 얘기가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거는 공법을 전공하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약하기로 하고. 아시겠죠? 네. 자, 부터 여러분 2019년 부자 되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